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위한 특히 시간을 기획하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특별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제70차 최고위원회를 투표하겠습니다. 네, 제70차 최고위원회를 투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장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치 제가 세종에서 우리 최고위원님들하고 당직자들을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수락에 담겨 있는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현재 32만 4천 명인데 신도시에만 앞으로 2030년까지 50만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방화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셨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셔서 그때 행정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아주 역점을 두어서 좀 대체적으로 보면은 세종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혁신도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또 보완할 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이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더욱 의미가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행정기관의 4분의 3이 이제 옮겨왔고 2월 중에 행안부가 이제 옮겨오고 8월에 과기정통부까지 이전하면은 거의 외교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거의 세종시로 다 모인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세종시 의사당을 건립을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행정부에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이제 늘려나가고 중앙부처의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까지 국회와 지방사의 비율을 7대 3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지방 이양 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방자치경찰제를 서울시,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방분권의 중요한 한 축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해양수산부에서 서해 5도 일대의 어업 허용 어장을 대폭 확대하고 금지되었던 야간조업을 일부 허용하기로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연평도 갔을 때 연평도 주민들이 요구하던 사항들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해양수산부가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서해 평화지역 조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더 많이 이제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결국 남북 공동 어로구역 설정이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27일이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제 외교부의 보고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미회담 성과에 따라서는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남북 간의 여러 다방면의 교류가 이루어져서 70년 분단체제가 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세종시장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 세종시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정책위 위원장님, 민주연구원장님, 그리고 참좋은 지방정부 김두관 예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가 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평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관리정통부 이전에 대해서 당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서 행정안전부 이전과 또 금년 8월에 관리정통부 이전을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당 지도부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당에서 주도해서 국회 세종사당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고 여러 가지 이 시의 현안 사업들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는 점 역시 당 지도부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저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을 전에 대통령께서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 지난 1월 29일에 우리 세종시에서 국가기념발전 선포 기념식을 할 때 당 대표님께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새로 건설된 청사에 넣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계신 후에 대통령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 것 역시 당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것이 당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은 10억원이 반영됐습니다만 설계를 하기 전에 국회의 어느 기관이 세종시에 내려오고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건설될 것인지 하는 것에 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결정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도 당 지도부에서 관심을 갖고 국회 세종의사당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부 중에서 우리 세종시에 이제 과기정통부가 이전하게 되면 12개 부가, 그리고 대전의 중소기업벤처부가 또 이렇게 되고 서울에 5개 부가 남게 되는데 이게 여성가족부는 저는 굳이 서울에 남아있어야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그리고 그 외에도 정부 산하 기구들 중에서 참여정부 이후에 새로 신설된 기구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 역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분산하는 문제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지난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주십사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전부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백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재연행사도 잘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은 황제의 나라, 왕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바뀐 그런 의미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세종시는 시민이 주인된 시민특별자치 국영수도 세종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물론이고 자치분권을 3개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특히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시범 실시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늘 관심 갖고 계시는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또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예산 조기 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최고위원회 세종시 부처를 잠시만 세종시민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는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준민 최고위원회 복잡을 묻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부인 세종시에 다시 오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뭐니 해도 지방부 보완일 것 같습니다. 지역의 다양성 그리고 지방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강조하는 등 이 정부는 지방 정권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종시가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행정의 중심으로 위상을 갖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안행도 이전이 되어 있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부정통부도 이전하게 됩니다.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도 설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회 분원 설치 역시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회가 좀 더 열심히 지방정권 강화, 그리고 일하는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안도 좀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제철 전기공장 포항군의 노동자분이 큰 이웃인데 제가 본인의 명복을 보고요. 그런데 이분 역시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유형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흐름을 제대로 좀 끊어내야 국민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서훈 최고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상징의 도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국가 균형 발전 선언이 올해로 15주년을 받았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화와 균형 발전 시대를 선포하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자치 기본인 각 지역의 인구와 재정 등 불균형을 막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차 공기업 지방 이전, 왕정 일자리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예타 면제 등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50%에 미달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로서 세종시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세종시는 정부기관 대부분 이전하고 인구도 30만 명이 넘어서는 등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세종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 및 행정부 업무 효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맞춰 국회도 세종의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통해서 행정수도로서 일상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최고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실이란 세종시민과 행복도시 회동을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이신 이추진 행정부처에 같이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은 처음으로 아마 작년 12월에 국내에는 세종시에서 중요한 바가 있는데요. 세종시에는 중앙구청의 4분의 3이 온 만큼 앞으로 국내일을 주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세종시의 자존기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예산 정책 협의를 통해서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일주일 후인 3월 1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이 전면적으로 개통이 됩니다.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의 에듀파이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작이자 또 국민적인 신뢰 회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비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일부 강경파들의 에듀파이 사용 거부비, 불법적인 휴회원 운영 등 아이들의 유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교육당국은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들 유연성 강화 분류위원회는 에듀파이에 대한 시연과 함께 사립유치원 단체 대표자분들과 에듀파이 조기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세계 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 필요성에 공감하고 에듀파인 적극 참여를 공식화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세계 투명성 확보 이후에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 애로사항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영국 최고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에서 최고위원회에 추천해서 대단히 깊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간담회에서 시간과 인구 수가 어느 정도 되냐 여쭤봤더니 벌써 32만 4천여 명 바라고 있고 연말이면 35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음 주에 50만 개의 행정수도로서 이제 면목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부산시와 더불어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국선장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 분권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연방제 수준의 분권까지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부처 이전 그리고 안정적인 도시의 발전 준 시장님과 함께 세종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더욱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성원 최고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의 가장 젊은 도시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큰 도시인 세종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게 돼서 정말 또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된다는 확고한 국정 철학을 갖고 이를 체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해방 이후에 자원을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방식의 성장 정책을 펴왔는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엄청난 큰 그늘을 가져왔습니다. 양극 가는 그늘을 가져왔는데 기업 간에 또 개인 간에 지역 간에 격차가 너무 커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 그것을 이 더불어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고 이미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의 성공은 우리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과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오늘 최고의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난해 가계 소득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통계는 굉장히 좀 다각적인 각도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강조해서 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그것을 폭탄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가계소득이 명목소득이나 실질소득 다 증가세이고 처분 가능 소득도 증가의 흐름입니다. 다만 어제 일부 강조에서 보도된 1분위 소득이 줄어들고 5분위 소득은 좀 더 늘었다 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해소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마치 이것이 지금까지 정책을 폐기하거나 정한해야 된다는 그런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요. 대단히 그 부분은 지표의 해석에 저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쪽에서 이 고용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그런 어떤 직군의 저소득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고용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어렵다 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1분위 가구주 가운데 70살 이상이 42%가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37%에 37%에서 대폭 늘어났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큽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고용의 문제와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과제를 저희들이 던져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1분위 지원 방안 가운데 기초연금과 급여 개선 이 부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통계에서는 노인 일자리 61만 개, 그다음에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 또 EITC 확대, 이런 이 정부의 정책 결과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내년 통계에서는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이 지표가 호전될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흔들림 없이 이 정책을 밀고 가야 되는 실한 반증이지, 이것이 다시 그럼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지표는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김혜영식 의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난 19일 청와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행정 비효율 타개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어서당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가 서울에 있는 탓에 행정 비효율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밤을 새우거나 이른 아침부터 국회 복도 곳곳에서 업무를 보는 국대통은 우리에게 익숙한 광경입니다. 실제로 2017년 국회 사무처에서 진행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부처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 비용이 32억 원여에 달한다고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부처들의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최대 67억에까지 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종어서당 건립은 행정 비효율뿐만 아니라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 용역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의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가 세종시로 이전할 시 이전 비용 대비 균형 발전 효과는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2월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 용역을 발주했고, 세종어서당 기본 설계를 위한 비용 10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 중심도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소진 최고위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해찬 대표께서 거주하시는 세종시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시에 주요과 함께 방문한 시점이 매우 뜻깊기도 합니다.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고 올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을 완료하게 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주요 정당 후보들이 국회 세종시당 설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이해찬 당대표께서 발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세종시에 커다란 변화를 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친행정수도 건설을 토대로 한 균형 발전은 노무현 대통령 등의 신념이었습니다. 균형 발전 정책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모든 국민께서도 균형 잡힌 지역사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을 핵심적인 차원과 가치로 삼고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앞둔 세종시를 이춘희 시장님과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최고께서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른 아침 KTX를 타고 이곳으로 오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20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의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처럼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작업장은 지난 12년 동안 무려 35명의 노동자가 숨진 곳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더 이상 노동 현장에 소중한 생명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은 김용균법과 후속 대책으로 발전산업 안전고용 TF를 구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김용균법의 시행은 아직 되지 않고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철저한 안전 의무의 중요성과 국민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체질을 바꾸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노동 존중사회 수립을 위해 노사정뿐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간을 못 마치고 회의를 주동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어머니 여러분의 협조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종시 오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리죠? 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의 배꼽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151분이 탄생을 했습니다. 전체 225명 중에서 151명이니까 우리가 거진 70% 가까이 이제 당선이 되셔서 지방정부를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전년대 편성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깔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편성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색깔이 이제 많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당을 맡아서 지금 한 6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30년 당 생활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당이 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지방 의원들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큰 당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책임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이제 수립돼가지고 2년이 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찌감치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을 하셔서 이제 세 차례 하셨고 이제 곧 머지않아 4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들리는 바로는 27일 북미 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도 조만간에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여러 다방면에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년에 평양에 2번, 개성에 1번을 갔었는데 실제로 국적이 많이 변하고 있고 경제도 많이 변하고 있고 사람도 많이 변하고 있고 비핵화를 해서 경제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이렇게 많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경제 교류라든가 문화라든가 인적 교류, 관광 교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지역에서 그런 교류에 대비해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이 된 후 70년간 분단되어 왔고 분단된 과정 속에서 6.25라는 큰 전쟁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이념적으로도 아주 갈등이 심했고 군사 대치도 아주 어느 나라보다도 심한 그런 한반도였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냉전 체제가 끝나고 평화 공전 체제로 넘어가는 아주 큰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제 다시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는 정말로 한 세기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려서 8천만 한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한반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군사대치 속에서 우리가 사람만 희생된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왜곡되고 희생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마감하는 이 벅찬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초자치단체를 맡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한 자치분권의 개념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방 쪽으로 많이 넘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 소비세를 일부 넘겨서 자치 예산을 조금 늘렸지만 궁극적으로는 2022년 대통령 임기 때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3으로 해서 훨씬 더 예산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일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일괄이양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자치분권에 더 힘을 실어주는 준비를 나중에 기재부하고 행자부에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만들어서 대통령이 자주 세종시에 오셔서 국무회의도 하고 제2국무회의로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작년에는 가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각 시도를 돌아서 했는데 올해에는 3월까지 각 시도를 돌면서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예산 사항들을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4월부터 편성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3월까지 다 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광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예산 사업들을 광역에다 요청을 해주시고 예산정책협의회 할 적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현장에서 목소리도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토론을 하시고 좋은 간담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 대표님 지방자치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담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김포에서 출발을 했는데 딱 2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에 우리 영도구청장님한테 얼마 걸렸냐 물어보니까 2시간 걸렸다고 말씀을 해서 우리 당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행정률이 복합도시입니다. 2003년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요청과 지시를 받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입안을 했었는데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바뀌어서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집무실 그리고 또 세종시 부사당이 아마 곧 이렇게 마무리되고 중앙부처들이 대규모로 이전이 돼서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맹실 상관 행정중심 도시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 이춘희 시장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치분권, 재정분권, 균형 발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참 좋은 지방정부 상임위원장을 맡은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방자치 역사가 25년이 됐는데요. 여전히 재정분권을 비롯해서 자치법권, 조직권이 많이 미비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재정부의 구윤철 제2차관님 오셨습니다. 예산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차관님이시고요. 또 행안부에 우리 윤종인 차관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님들 여러 가지 현안들 잘 수렴해서 우리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에서 심부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명선 농산시장님께서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협의를 해서 열심히 지방정부 심부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정책협의회를 봄에 하기 때문에 시도 순회 예산정책협의회 하실 때 우리 시장군수구청장님께 적극적으로 좋은 현안 개진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일 날 우리 시장군수구청장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5.18 망원 규탄대회를 국회 본관 앞에서 모사 성대하게 잘 치를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심부름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 지휘관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든든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완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여러 우리 자치단체장님들 뵙게 돼서 한꺼번에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년이 시작해서 이제 한창 이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도 시행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또 내년도에 작년에 편성된 올해 예산들을 또 집행도 하면서 각 지역에서 민생과 경제 활력 또 여러 가지 또 성장, 혁신 성장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지도부와 함께 또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갖게 된 게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 측에서도 오늘 또 그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자치분권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평화와 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 이렇게 저희가 슬로건을 잡고 올 한해 성과를 낸 한 해로 만들자고 저희가 지금 다짐을 하고 연초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오늘 이 자리가 올 한 해 자치분권과 그 다음에 지역 경제와 지역 살림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당에서 또 우리 자치단체장님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지역에서의 많은 일들을 성과 있게 해냈는데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 열심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어쨌든 지역 살림을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또 지역에 필요한 현안들과 예산들을 또 챙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에 제가 올해
제가 1월부터 정치회장을 맡아서 오늘이 딱 한 달 됐습니다. 또 작년엔 제가 또 예결위 간사를 맡아서 올해 예산을 470조 원을 편성하면서 그때 당시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와 함께 전국을 돌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쭉 수렴을 하고 또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또 최대한 좀 진행도 시켜보고 또 그리고 각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예타면제 사업,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수건 사업이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본격 착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략 큰 일정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균형 발전 수건 사업은 물론 광역자치단체별로 통상 1개에서 한 2개, 많으면 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올 상반기 중에 적정성 검토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예산 당국과 정부 측에 빠른 속도로 이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고 그렇게 해서 상반기 중에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그다음 기본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특히 SOC나 R&D 사업이나 각자의 지역의 현재 이번 선정된 사업들 총 사업 규모는 23조 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내년에 기본 설계비와 착수비를 또 예산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 당국한테 저희 각별히 요청하는 것은 각 지자체와 현장에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조기 집행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5%가량의 예산을 상반기 중에 조기 배정하고 지출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또 지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형 또 SOC 사업이나 또는 맞춤형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따른 여러 지원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구윤철 우리 기재부 차관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활용하셔서 지역에 필요한 여러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님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또 오늘 세종시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은 경남 창원을 내려가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있게 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전국의 지자체를 모두 광역지자체 순회를 하면서 3월까지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거기서 담아진 내용들을 정부가 4월부터 2020년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또 지역의 수건 사업들과 현안들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지자체에서 많은 말씀 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년 4월에 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또 내년에 준비한 일단 공약과 정책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또 그것을 모으는 이제 활동들을 이제 또 하게 됩니다. 그때도 내년에 저희가 이제 국민들께 제시한 각 지역에서의 그런 공약과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실정을 이 자리에 계신 단체장님께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생한 그런 그 혈안들과 또 공약의 어떤 발굴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저희들 당차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단체장님들 각 지역에서 성과 내고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한 해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도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분권 화이팅! 너무 멋지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